안녕하세요. 이니쌤의 족집게 토익 입문 A씨의 조인희 강사입니다. 여러분 정말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저희 여러분 족집게 토익 입문 RC에서 뵌지 그쵸? 좀 시간이 걸렸었네요. 그쵸? 그래서 조금 오랜 시간에 거쳐서 좀 준비를 하느라고 그랬나요? 자,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족집게 토익 입문 RC에서도 뵀었었는데 오늘 드디어 여러분 이번 시간을 통해서 LC에도 여러분과 같이 뵙게 되었습니다. 자, 정말 반갑고요, 여러분. 저희 족집게 토익 입문 LC에 대한 이야기 잠깐 해드릴게요. 비슷해요, 여러분. RC하고 마찬가지로 입문자들을 주로 대상으로 여러분 정리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 족집게 토익 자체가 여러분 공부할 때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집중하는 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입문자들 뿐만 아니라 리스닝에서 어떤 문제를 좀 나는 리스닝 자체를 좀 너무 어렵다. 듣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부분들이나 아니면 파2에서 너무 생각보다 많이 들린다. 그렇죠? 리스닝을 좀 한다곤 하는데 왜 개수가 항상 줄지 않지? 라고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약간 공식적인 부분을 같이 정리를 하면서 가는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항상 난이도, 점수가 낮다라고 해서 여러분 저희 반을 공부하시는 것보다는 뭔가 문제를 푸는 방법적인 부분에 조금 더 포커싱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저희 반의 수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입문자들을 위해서, 그죠? 토익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난이도는 되도록이면 굉장히 하이한 거, 이런 것들 내놓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본 정도의 난이도를 갖고 문제를 푸는 방법에 대해서 좀 집중을 시켜드릴 거예요. 그래서 조금 리스닝을 쉽게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정확하게 정답을 내놓는 방법을 알고 싶다 라고 하시는 이 두 마리 토끼를 잡고 싶은 분들은 저희 반 수업을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좀 들어보시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이마가 그쵸? 이렇게 약간 그래서 첫 시간이라서 좀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이마를 잠깐 만졌습니다. 알고 계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저와 함께 이제 샘플 강의이기도 하지만 이제 1강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강 파트 1에 접근법 그리고 복습법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함께 얘기를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공부할 때 항상 근데 저는 그렇거든요. 항상 리스닝도 마찬가지지만 공부할 때도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건 첫 번째,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야겠죠. 근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항상 복습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정리되고 있으시는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 한 번 더 강조해 드리면서 저희 얘기를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복습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여러분 알아야 된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첫 번째, 우리 중요한 이야기 이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Part 1는 잊어먹으면 안 돼. 바로 뭐냐면 한 장의 사진으로 묘사가 가능한 것만이 정답이에요. 이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쵸? 사진을 보고 사진에서 나오는 그림하고 이제 듣기하고 매치해가지고 가장 적절한 걸 찾는 거잖아. 맞아, 여러분.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근데 왜 이게 중요한 얘기인 거지? 여러분,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항상 한 장의 사진으로만 말할 수 있는 말들을 쓸 수 있어야 돼요. 그죠? 자, 근데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할 때 한 장의 사진이 있을 때 이 사진에서 말할 수 없는 게 있죠. 한 장의 사진으로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 대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파킹한다라는 표현 여러분 쓰지 않아요? 그쵸? 그래서 a man is parking a car 이런 말을 얘기한다고 해보자. 그러면 이걸 한 장의 사진으로 어떻게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 아니면 사진으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사진으로 혹시 여러분 표현하실 수 있으세요? 그쵸? 애매한데? 운전대 이렇게 손을 들고 이렇게 뒷좌석을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거? 이런 사진이면 여러분 할 수 있나? 그치? 애매해지죠. 바로 뭐냐면 parking이라는 표현, 주차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건 한 장의 사진으로는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유튜브 보시죠? 많이 이용하시죠? 유튜브에 보면은 주차 잘하는 방법 아니면은 시내 주차 막 이러면서 여러분 동영상으로 막 나오죠? 그치? 그거죠. 적어도 20초에서 30초짜리의 동영상. 바로 뭐냐면 이런 아이들은 대부분 한 장의 사진이 아니라 2장 이상의 사진이 연결되는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지. 이게 바로 한 장의 사진으로 묘사가 가능하다라는 파트 1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아이인 거죠. 그래서 이런 아이들은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라고 얘기하는 거. 여러분 아시겠죠? 이걸 보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이런 것과 같이 얘기할 때 사진에서 볼 수 없는 것들 있죠. 되게 대표적인 게 이런 거거든. 추상적인 표현들. 자, 추상적이라고 얘기하는 건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또는 주관적인 생각을 말하는 거죠. 자, 생각과 느낌은 사진으로 표현이 그렇지 불가능하지. 그런데 의외로 여러분 굉장히 많이 쓰죠. 바로 대표적으로 추상적인 표현의 대표가 find라는 아이거든요. 자, 찾다는 거. 사진에서 어떻게 찾는지 알고 있지? woman is 뭐 looking for, finding a ball, finding a book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야. 책을 찾고 있다. 공을 찾고 있다. 알 수 없는 그림. 그쵸? 그래서 바로 뭐다? 우리 이렇게 얘기한다. 추상적인 게 아니라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묘사가 정답이 되는 거야. 한 장의 사진으로 묘사가 가능한 것만이 정답이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항상 여러분 파트 1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단어, 그 사물을 봤을 때 이걸 어떻게 영어로 표현하지?에 대해서 우리 고민 참 많이 하세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이거죠. 우리가 모를 만한 단어보다는 우리가 알 만한 단어를 더 많이 써. 그렇기 때문에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어휘 표현을 더 많이 활용한다는 거에 대해서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어휘 표현이라는 게 뭘까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악기를 그쵸? 예를 들면 여자분이 사람이 한 명이 이렇게 앞에서 악기를 이렇게 들고 있어. 그치? 악기를 들고 있다? 그죠? 악기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고 이래. 자, 여러분 이런 악기를 들고 있어. 그럼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걸 보고 우리가 기타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그쵸? 대강 보니까 아니면 바이올린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고 비올라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민망해지네요. 그림 못 그려서. 자,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그림만 보고 알 수 있다 없다. 모르죠. 그치? 근데 여러분 제가 악기라고 하는 거는 대강 아시겠죠? 그치? 비올라인지 기타인지 아니면은 바이올린인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구체화시켜서. 그렇지만 악기라고 하면 대강 이해되시죠? 그래서 musical instrument 또는 instrument라는 표현으로 여러분 얘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거거든. 그래서 part 1은 여러분 한 장의 사진으로 묘사가 가능한 것만이 정답이다. 이 얘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항상 사실적이고 객관적인 묘사를 해야 된다. 추상적인 표현은 답이 될 수 없어요 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두 번째, 구체적인 단어보다는 오히려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표현을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단어에 대해서 너무 고민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 한 번 더 얘기해 드리시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한 장의 사진이라는 건 동영상으로는 절대 표현이 불가능한 이런 파킹과 같은 동사들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니라는 거 또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포인트 1 뭔지 아시겠죠 여러분? 함께 정리해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죠. 포인트 2 한 장의 사진으로 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시제를 좀 기준을 잡아요. 자, 어떤 시제를 기준으로 얘기하냐면 항상 현재라는 시제를 기준으로 얘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 정도는 가볍게 체크해 주시고요. 가장 많이 쓰는 시제가 바로 이거죠. 뭐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는 현재 진행형 시제를 제일 많이 써요. 그래서 여러분 현재 진행형에서 아까 얘기할 때 parking, 주차하고 있는 중이다. 사진으로 동작을 진행시키고 있는 거죠. 사진으로는 볼 수 없고 동영상으로는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실제로 보면 진행형 시제로 쓸 수 없는 동사들이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쵸? 요것도 한번 생각해 주시고 안 되는 동사는 우선 대표적으로 park 정도 여러분 오답되는 동사라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어떤 시제로 썼을 때 오답이라고 그랬지? 진행형일 때. 그러니까 진행형 시제로 쓸 때는 오답이 된다라고 하는 거, 진행형 시제로 쓸 때 오답이라는 것 정도 우선 체크를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현재 시제를 당연히 현재 시제를 기준으로 하니까 진행형을 가장 많이 쓰지만 현재 시제도 쓸 수 있고 현재 완료라는 시제도 쓸 수 있어요. 자, 근데 현재 시제는 뭐 그렇다 치는데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게 현재 완료라는 시제거든요. 현재 완료 시제는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항상 뭐냐면 어떤 일이 현재까지 완료가 되면 돼. 그러면 여러분 현재보다 현재에 끝나. 완료라는 건 끝난다는 표현이잖아요. 끝나려면 그렇지 시작은 언제여야 돼? 바로 현재보다 전이니까 과거겠죠. 과거에서 시작한 일이 현재까지 완료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파트 1은 한 장의 사진으로 묘사가 가능한 거고 파트 1의 기준 시제는 현재인데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다가 내가 예를 들면 사진이 표현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잖아요. 여긴데 과거 얘기는 쓰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쵸? 과거 얘기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과거에 이미 일어나서 현재까지 완료가 돼. 이게 무슨 말이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 뭐냐면 제가 예를 들면은 문이 있어요. 그쵸? 문이 있는데 문을 너무 이상하게 그렸어. 옆에다가 여러분 좀 그려 이렇게 문이 하나가 있어요. 문을 제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딸깍 열었어. 그치? 딸깍 열었어. 보이지? 열은 거 같이 보이니? 자, 그래서 열었는데 여러분 제가 열었다고 치고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그림 참 그렇죠? 이해하시고 열었어요. 자, 지금 나 사진 아직 안 찍었어? 근데 사진 찍기 전에 문을 열어놓은 거야. 그죠? 그리고 나서 자, 이제 열어놨으니까 여러분 사진 좀 찍어봐. 연 상태 그대로 사진을 찍죠. 이렇게 사진의 틀 안에 박아놓은 거야. 보이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내가 분명히 사진 찍기 전에 문은 닫혀 있었는데 문을 열었죠. 사진 찍기 전이니까 과거지. 그쵸? 연 상태가 근데 어디까지? 사진에 그대로 보이는 거잖아. 과거에 일어난 일이 현재까지 가는 거. 맞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라고 얘기하는 건 바로 뭐냐면 일이, 동작이 이미 일어나서 그 상태가 현재 사진에 보이고 있는 걸 얘기를 해. 그러니까 a door has been open 이라는 표현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얘기 이해되세요? 그래서 누가 열었다 이런 건 당연히 모르지. 그냥 사물이니까. 그쵸? 근데 뭐예요? 문이 그냥 열렸다라고 얘기하는 표현을 우리는 열렸다라고 사실 해석을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열려 있는 거죠. 누군가 사진 찍기 전에 문을 열어놓고 그 부분을 그대로 사진 찍은 거죠. 그래서 a door has been open 이라는 표현으로 얘기할 수 있다. 얘기 잡히십니까? 이게 바로 현재 완료예요. 그래서 현재 완료를 이해하시는 가장 중요한 팁은 이거야. 사진 찍기 전에 이 동작이 이미 일어나서 그 동작의 상태가 현재 사진에 보이고 있는 거야. 그쵸? 동작이 이미 일어난 게 보이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해석을 하면은 있었다 또는 얻다, 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이 열렸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치? 문이 열려 있었다, 있다 라고 얘기하는 거. 있다. 그치? 어었든 빼고. 그쵸? 문이 열리게 되었다, 됐다 라고 얘기하는 거. 그쵸? 이 정도 얘기 여러분들이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는 이거죠. 아까 제가 활동사는 진행형으로는 절대 답이 안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치? 근데 예를 들면 내가 차를 이미 옆에다 길가에다 주차를 해놨어. 그리고 사진을 찰칵 찍었어. 여러분 어때? 차가 주차되었다 라고 얘기하는 거. 말 되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 그럴 때 a car has been parked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바로 뭐다? 진행형으로 쓰면 활동사는 절대 답이 안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재 완료로 쓰면 답이 될 수 있네. 그래서 주의하셨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무조건 답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어떤 시제에서 쓸 때 이런 동사는 또 답이 될 수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라고 얘기하는 포인트를 정확하게 잡으셨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가 어려워요. 그죠? 근데 다행인 건 여러분 되게 많이 나오는 시제는 다행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한 가지 좀 유의하셔야 될 게 이런 현재 완료랑 현재 시제 중에서도 수동태라는 패턴 is pp 또는 are pp라는 표현이 있어. 그치? A car is parked. A car has been parked. 사실은 여러분 해석하면 둘 다 차가 주차되었다. 그러니까 사진에서 보면 차가 이미 길가에 대져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누군가가 차를 대놓고 사진을 그대로 찍은 거지.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현재 완료 시제나 현재 시제의 수동태나 같은 표현이에요. 이미 그 동작이 일어났다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얘기 되십니까? 조금 이제 애매할 수 있는데 이런 얘기를 가지고 계속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집중, 현재 완료나 현재 시제의 수동태는 이미 되었다, 이미 일어났다 라고 해석하라는 얘기야. 아시겠죠?
요거는 꼭 지키세요. 이미 일어났다. 이미 되었다. 되셨죠? 자, 그래서 그 얘기 한 번 더 포인트 있게 잡아드리고 얘기를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포인트 1, 2 얘기해드렸어요. 한 장의 사진으로 묘사가 가능한 것. 그렇기 때문에 시제 자체가 현재로 보통 정해져서 움직인다는 거. 이게 파트 1의 가장 대표적인 기준이 되는 포인트들인데 여러분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 문제 푸는 공식이라는 걸 얘기한다는 거죠. 자, 공식 1. 순서대로 보고 듣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A woman is reading a book 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거를 보통 어떻게? A woman is reading a book 듣고 아 여자가 책을 보고 있구나. 그리고 사진을 보면서 매치가 된다 안 된다를 생각하죠. 짧은 문장들이잖아요. 이런 거는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유의하셔야 될 게 문장이 길어지면 어때? 첫 번째 다 듣기 힘들죠. 그죠? 두 번째 다 듣고 해석하는데 모르는 단어 생길 수 있죠. 그럼 해석 안 되겠죠. 세 번째, 그럼 사진 보고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네 번째, 그럼 시간이 모자라겠네? 그러니까 다음 보기를 놓치겠네? 얘기되세요, 여러분? 이렇게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파트 1에서 물론 그 리스닝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건데 전반적으로 여러분 리스닝을 할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순발력이에요. 왜냐하면 듣고 바로바로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 듣고 바로바로 파악할 수 있으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바로 얘기를 들으면서 움직여줘야 돼. 뭘 움직일까? 바로 여러분들의 시선을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들으면서 주어가 여자가 reading 읽고 있구나. 뭘? 책을. 그럼 여자를 보고 reading 눈이 어디가 있는지 보고 그 대상이 책인지 아닌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대로 움직여줘야 돼. 사진을 보면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시선 처리가 가능해져야 된다. 그래서 이걸 제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항상 시선을 고정하지 말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시선을 항상 우리는 딱 사진을 보고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집중을 먼저 하고 있거든요. 답을 예상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들으면서 바로바로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시선 처리하지 말자. 한 번 더 이따 문제 풀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집중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 파트 1에서 제일 어려운 게 단어거든요, 여러분. 단어 모르는 거 나오면 그때부터 막 고민되잖아요. 자, 항상 모르는 단어는 버리세요. 아는 단어에 집중하시면 된다는 거. 그쵸? 여러분들 꼭 주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단어에 집중해요. 그리고 정확하게 들으면서 답이 아닌 게 나오면 바로바로 속어 지워주시는 거예요. 그치? 잊어먹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 1번 문제부터 바로 한번 얘기를 가볼게요. 우선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제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방법적인 거 얘기해 드릴게요.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Number 1.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1 in your test book. A. A woman is reading a book. B. A woman is sitting on the table. C. A woman is wearing glasses. D. A woman is typing on a keyboard. 정답은 뭔 것 같아요? 정답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답은 D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여러분? 자, 그대로 봐봐. 이제부터 제가 시선 처리라는 걸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A. A woman is reading a book. 자, 여자가 리딩하고 있으면 눈을 봐야 되거든요. 자, 근데 여자가 지금 시선 처리되어 있는 건 바로 컴퓨터죠. 책 여기 있죠. 시선이 안 맞지? A번 X, 오답이에요. 이게 시선 처리예요, 여러분. 들으면서 바로바로 움직이는 거예요. 리딩 하려면 눈으로 봐야 되니까 눈이 어디가 있는지를 보는 거죠. 그치? 근데 지금 컴퓨터에 가 있으니까 책은 옆에 있잖아. 읽는 거 아니지? X. 그쵸? 소거한다. B. A woman is sitting on the table. 자, 여러분 되게 중요한 건데 앉아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여기가 테이블이죠. 테이블 위에 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앉았어야 되는 거지. 맞아? 그러니까 답이 아니야? 아니라는 거. X. C. A woman is wearing glasses. 자, wearing glasses. 눈을 잘 봐야죠. glasses 사실은 여기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wear라는 동사는 정말 중요한 동사죠. 그치? 우리 입다라고 얘기하는, 착용하다라는 상태를 얘기하는 동사이기 때문에 정말 중요한 동사예요. 어쨌든 오늘은 오답. 자, A도 B도 C도 오답이지. 그래서 정답은 D. A woman is typing on a keyboard. 안 들으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확실히 A, B, C가 아닌 걸 잡으시면 정답은 D. 그래서 여러분
얘기를 들을 때 어떻게 하라는 얘기야? 시선을 고정하지 말란 얘기는 이거야. 여자가 라고 얘기하는 거 어차피 다 같이 나오는 건 그건 모르는 거지만 어쨌든 여자가 읽고 있다 책을. 그쵸? 여자가 눈이 어디가 있나? 책에 안 가 있네? X. 여자가 앉아있긴 한데 테이블 위 아니지? X. 여자가 wearing 하고 있는데 glasses를 눈에 아무것도 없지? X. 그래서 정답이 D. 여자가 키보드를 치고 있는 중이다. 키보드 위에 손이 올라가 있으니까 정답이 되는 거죠. 얘기 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푸는 게 시선 고정을 하지 말란 얘기고 이렇게 푸는 게 바로 아닌 것들을 지워내는 속어법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는 단어에 집중하라는 건데 특별히 모르는 단어는 없으셨죠? 그렇죠? 근데 where 동사는 정말 중요한 동사인데 이건 절대 모르면 안 돼요, 여러분. 바로 뭐냐면 착용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wearing 자체가 착용 중이다라고 해석해야 되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 단어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 여러분 한 번 더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 얘기까지 여러분 정리해드리고 저희 2번 문제 같이 한번 또 풀어볼게요. 자, 2번 문제도 그럼 한번 지금 시선을 처리를 해보자. 그쵸? 들으면서 움직여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가보세요. 들려드립니다. Number 2.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2 in your test book. A. Some items are being placed on the counter. B. One of the women is reading a book. C. They are sitting around the counter. D. They are facing each other. 자, 정답은 뭘까요, 여러분? 이제 멘붕 시작됐죠? 그치? 뭐냐면 1번 문제처럼 단순하게 1인 사람의 사진이 나왔을 때는 우리 의외로 쉽게 잘 풀어요, 여러분. 그쵸? 근데 이렇게 사람이 2명 이상부터 나오기 시작하고 중간중간 내가 잘 모르는 동사 표현이 나오면 모르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하면 해석이 안 돼 버리니까 어려워지는 거야. 괜찮아요. 첫 번째, 시선을 그래서 고정하지 말란 얘기인 거예요, 여러분. 들으면서 바로바로 움직이면 되는 거고 그리고 들을 때 아는 단어만 기준으로 보면 되는 거니까 아는 단어가 확실히 사진에 없으면 오답이겠죠? 속어. 근데 아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다. 정답인지 오답인지 잘 모를 때는 어떻게? 그럴 때만 여러분 필살기, 물음표라는 걸 쓰면서 가면 되는 거거든. 자, 이 얘기가 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A번부터 다시 들어보자. 집중. A. Some items are being placed on the counter. 여러분 참 중요한 표현인데 some items, 아이템들이라고 하는 물건들을 얘기하는 거죠. are being placed, 놓여지고 있는 중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쵸? 놓여지고 있는 중이다, 테이블 위에, 카운터 위에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지금 그러면 카운터 위에 아이템들이 놓여지고 있는 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와야겠죠. 아닌데? 그쵸? 자, 그러니까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아, 그래서 여러분 한 가지 근데 유의해야 될 게 있구나. 자, are being placed라고 얘기하는 이런 말을 되게 어려워하시거든요. 자, 간단하게 보세요. are being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리고 be 플러스 pp죠. 이게 뭐야, 우리? 수동태라고 얘기하죠. 현재 진행형 수동태는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되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래서 항상 중요한 게 주어는 사물이 나올지언정 사람이 사물을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라는 말로 해석을 하거나 사물이 뭐뭐 되고 있는 중이다라고 해석을 하거나 결론은 어쨌든 사람하고 연결이 돼 있어야 돼요. 자, 물건을 지금 사람이 placed, 두고 있어야 되죠. 두 사람 중에서 물건을 두고 있는 사람은 전혀 없죠. 그래서 오답이에요. 얘기 되셨어요, 여러분? 체크. B. One of the women is reading a book. 자, 둘 중에 한 명 reading, 어디 책에, 그쵸? reading에 꽂혀 있어요, 여러분. 책을 읽는 걸로 보이세요? 아, 본인 책은 본인이 이렇게 읽는 거죠. 딴 사람이 이렇게 보여주는 거를 여러분 보는 걸 reading이라고 하진 않죠. 책을 읽는다는 건 이해를 한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자기 손에 들고 보통 얘기하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답이 아니야? 이 경우는 아니에요, 여러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보고 있는다라는 표현으로 가셔야 되죠. 읽는다와 보는 건 조금 다르다. 유의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게 조금씩 어려워지는 거죠. C. They are sitting around the counter. 자, sitting은 확실히 아닌 거 아시겠죠? 그치? 서 있으니까 X. 그래서 오답이고요. D.
They are facing each other. 자, 여러분 face라는 동사를 모를 수는 있어요. 그쵸? 어쨌든 근데 A, B, C가 아니면 확실히 정답은 D라는 거. 어이구, 잡혀 있네요. 그쵸? D라고 체크돼 있죠? 자, 그래서 정답이 되는데 이 face라는 동사는 모르면 안 되는 동사예요, 여러분. 자, 이 face라는 동사는 무슨 뜻이냐면 몸이 서로를 향해 있다는 뜻이에요. 어디를 향해? 향해 있다 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이 서로를 향해 있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마주보다라는 뜻인 거죠. 근데 그림으로 봤을 때는 마주보는 거라고 얘기하기 얼굴을 마주보진 않잖아요. 그래서 face를 보통 얼굴로 많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얼굴에 대해서만 집중하시거든요. 그게 아니라 몸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facing each other면 서로를 마주보는 상태로 서 있는 거겠죠. 또는 앉아 있는 거겠죠. 마주보고 있는 거 맞죠, 여러분? 그래서 정답이 되는 겁니다. 얘기 되셨어요? 주의하셔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기 포인트 첫 번째, being pp라고 얘기하는 are being pp, 현재 진행형 수동태라는 거 우리 함께 조금 신경 써서 봤었어야 되는 거 주의해 주시고, 두 번째, face라는 동사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한 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포인트 3 얘기. 자, 아까 제가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현재 시제로 쓸 때 실제로 가장 많이 쓰는 시제는 현재 진행형이다. 그런데 현재 진행형으로 절대 쓰면 안 돼 라는 동사가 있었죠. 여러분 그 중에 첫 번째가 park였잖아요. park, land, put on, take off, open, close, stop 이라고 얘기하는 동사들은 기본적으로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이고,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들은 진행형 시제로는 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진행형에선 답 안 돼요. parking, opening, closing 절대 쓰면 안 돼요. 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얘기하시면 절대 쓸 수 없어요. 하지만 뭐는 된다고 그랬지 아까? 현재 완료. 그렇죠? 현재 완료 또는 현재 시제 수동태라고 하는 건 답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주차 되었다, 이미 주차 되었다, 이미 열렸다, 이미 닫혔다 라고 얘기하는 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거지. 이미 사진 찍기 전에 일어난 일이 사진에서 보인다. 이게 되셨죠, 여러분? 이렇게 쓸 수 있기 때문에 시제적인 포인트하고 매치해서 쓸 수 있는 동사 정리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선 맛보기로 보여드렸고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여러분 한번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3번 우리가 제일 어려워하는 사진 문제죠. 사물만 있는 사진 어떻게 풀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들어보세요. Number 3. Look at the picture marked number 3 in your test book. A. A driver is parking a truck along the curb. B. One of the containers is being loaded on a truck. C. Containers are being moved to a construction site. D. Containers are being packed up tightly. 자, 잘 가셨습니까? 어렵죠? 그러니까 어려운 거에 집중하지 말고 시선을 고정하지 말면서 모르는 단어가 아니라 아는 단어에 집중해 봅시다. A. A driver is parking a truck along the curb. 자,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parking은 절대 진행형으로 쓰면 안 되는 동사. 오답. 그리고 drive 안 보이잖아요. 오답. B. One of the containers is being loaded on a truck. 이런 거 어렵죠? 여러분 정답인지 오답인지 잘 모를 때 바로 아까 얘기했던 필살기 물음표를 쓰는 거야. 넘어갈게요. C. Containers are being moved to a construction site. 여러분 왜 안 되는지 혹시 아시겠어요? 앞 얘기는 저도 잘 몰라요. 어디만 하냐면 to a construction site는 알아요. 여러분 공사장이죠. construction. 공사하는 곳이야 여기가? 공사장으로 란 뜻이잖아. to a construction site. 공사장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쵸? 사진에 공사장이 보여야지. 항상보다 정해진 여러분 사진에서 묘사가 가능한 거. 한 장의 사진으로만 묘사가 가능한 게 정답이야. 알 수 없죠. 컨스트럭션 사이트는 안 보이니까. 아이고. 그래서 오답이다. 되셨죠, 여러분? D. Containers are being packed up tightly. 여러분 진짜 중요한 표현인데 이 팩동사 쓰잖아요. 팩이라는 동사를 여러분 쓰면 좀 어쨌든 모를 수도 있는데 팩동사 말고 타이틀리는 혹시 아세요? 타이트하다라는 얘기인 거죠. 여러분 타이트한지 안 한지 사진으로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애매해지죠. 팩동사는 모를 수 있는데 이 tightly라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다면 그렇죠? T-I-G-H-T-L-Y 그래서
빽빽하게 막 이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타이트하게 오밀조밀하게 그쵸? 이런 의미인데 얘를 여러분 사진에서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러게 애매해지네. 사진에서 묘사가 가능한 것만이 정답이다. 맞아요 여러분? 묘사가 불가능하죠? 오답. 그러면 정답은 뭐예요? A도 B도 D도 아닌 A도 C도 D도 아니니까 정답은 딩동댕. 바로 B가 되는 거죠. 얘기되셨습니까? 자, 한번 다시 볼까요, 여러분? 첫 번째, 1번이 안 되는 이유는 파킹 때문에 절대 진행형 쓰지 말라고 그랬고요. 두 번째, C가 안 되는 이유는 컨스트럭션 사이트가 사진에 없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어요. 네 번째, D가 안 되는 이유는 바로 part tightly. 그리고 사실 packed up을 알고 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 여러분, pack은 포장하다란 뜻이에요. 싸다란 뜻이거든요. 실제로 쌀 수 있는 상황이 사실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누가 싸줘야 돼? 그치, 컨테이너를 싸주려면 어쨌든 사람이 이렇게 싸줘야 될 거 아니니, 그쵸? 이 사진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비빔 PP 얘기했었잖아요. 우리 아까 이런 얘기했었죠. are being PP, 현재 진행형 수동태는 사물이 되고 있는 중인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가 있어야 돼? 항상 사람이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사람이 그 사물을 몸하고 있는 중이다를 거꾸로 수동적인 표현으로 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사물 사진에서는 비빔 PP 자체가 여러분 나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조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사람이 팩하고 있으면 정답이었어요. 답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정답이 B야. 근데 이것도 비빔 PP인데 왜 이건 답이 돼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해석해 봅시다. 컨테이너 중에 하나가 로디드가 되고 실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트럭 위에. 사진 보세요. 트럭 위에 컨테이너 중에 하나가 싣고 있는 중입니다. 실려지고 있는 중입니다. 말 돼요, 안 돼요? 그렇죠. 되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조금 얘기하기가 좀 유의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바로 이 사물 사진을 얘기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디에 포커싱을 잘해야 되냐면 특히 이 is, are, being pp라고 얘기하는 요 진행형 수동태라는 표현 여러분 좀 주의하셔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사람이 없는 사진에서 is, are, being pp라고 얘기하는 표현 쓰면 답이다 아니다? 원칙적으로는 아니라는 거. 근데 오늘 얘기에서는 약간 고민을 조금 하셨어야 되는 문제, 그래서 난이도 높은 문제를 가지고서 조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 지금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같은 얘기를, 그러니까 좀 파트 1에서도 조금 이제 좀 어려울 만한 부분들을 좀 뽑아낸 거고요. 실제로 저희가 듣는 거는 요거보다 조금 이제 수준은 평이하게 제가 좀 잡아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여러분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시선을 고정하지 말라는 얘기. 그쵸? 그 다음에 아는 단어에 집중하라는 얘기. 요 얘기가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정확하게 아닌 것들 나오면 바로바로 속어치기. 이걸 기준으로 세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뭐 비빔 PP는 사물만 있는 사진에선 쓰면 안 된다는 둥, 뭐 사람 표현이 나오면 안 된다는 둥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거예요. 자, 어떻게 간단하게 접근법 좀 감이 오세요? 이렇게 해서 문제를 푸는 방법 한 번 더 마무리 간단하게 해드리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저희 이제 복습법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같은 문제를 3번 이상 푼다고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문제 있잖아요. 풀었던 거 또 풀기 싫죠? 근데 항상 풀었던 걸 제대로 정리하고 접근할 줄 알아야 되거든. 접근법이라는 건 푸는 방법이기 때문에 방법을 익숙하게 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같은 걸 계속 같은 패턴으로 풀어보는 연습을 해줘야 익숙해지죠. 그래야 다음 유형, 비슷한 유형이 만났을 때도 똑같은 패턴으로 풀 수 있다는 거.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은 문제를 반복해서 푸는 것에 대해서 집중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항상 파트 1은 단어가 어렵습니다. 물론 문제를 풀 때는 아는 단어를 기준으로 풀어보라고 얘기하지만 항상 단어는 모르는 거는 정리, 사진별, 주제별, 내용별로 정리해 주시는 센스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저와 함께 오늘 첫 번째 시간 그리고 샘플 강의였어요. 파트 1에 대한 접근법 그리고 복습법 얘기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시선은 고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는 단어 활용하시는 거예요. 속어법 치시는 거예요. 라고 하는 파트 1의 가장 중요한 3가지 공식 잊지 마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인 사람 사진에 대한 표현으로 한번 여러분들랑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